저는 광명시에 사는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온 지도 벌써 8년이 다 돼가네요. 저는 그리 크지 않은 기업에서 지원 담당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피며 총괄하는 업무였습니다.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한 지도 꽤 지나서 퇴직자라는 꼬리표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회사 나와서 처음 2, 3년까지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퇴직 초창기와 비교해서 제 마음이 어느 정도는 평온해진 것을 보면 뭐니 해도 세월이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퇴직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던 경험이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한 바로 다음 해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늘 일어나는 시각에 눈을 뜬 후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다는 휴대폰 알람이 들리더군요. 아침 7시도 안 된 때라 조금 놀랐습니다. 대개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 오는 연락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서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얼른 확인해 보니 역시나 부고 문자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고 짧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후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후배는 제가 현직이었을 때 저의 든든한 오른팔 같은 친구였습니다. 저와 3년 가까이 함께 일하는 동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서 제가 업무적으로 많이 아꼈던 친구였지요.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잘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면서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서로 연락하고 산 지는 꽤 되었지만 어서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빈소가 있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기 위해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니까 얼른 준비해서 출발하면 늦은 점심쯤에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씻고 길을 나섰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간만에 후배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하긴 해도 부지런히 움직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 낮이기도 하고 점심시간도 지난 터라 생각보다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모니터에서 상주 이름을 확인하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후배 얼굴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덤덤하게 저와 인사를 나누는 표정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그동안의 노고도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었습니다. 조문을 마치니 후배가 식당 쪽을 가리키더군요. 갔더니 30평 남짓 되는 공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켠에 자리를 잡자 아주머니 한 분이 우거지국 드시겠냐, 북엇국 드시겠냐 묻고는 금세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저 혼자 반찬이 그득한 상을 받으려니 괜히 죄송한 생각이 들더군요. 배는 살짝 고팠지만 일단은 후배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후배도 식사를 걸렀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부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과 음료수만 마시려니 살짝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후배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밥을 퍼먹기는 나쁘끄럽더라고요. 어차피 후배는 금세 올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혼자였습니다. 후배는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제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 차려진 상 앞에서 마냥 기다리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마련된 식당 안에는 딱 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제가 조문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후배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 후배가 다른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할 상황도 아니었고 급한 다른 일이 있다 해도 이미 마쳤을 시간인데 마냥 후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제가 혼자서 식당에 앉아있기 시작한 지도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쯤 되니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배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아버지 앞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 쳐도 먼 길을 찾아간 손님에게 잠시도 와보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빈소 옆에 있는 중간문 한번 열고 몇 걸음만 걸으면 곧바로 제가 있는 식탁에 올 수 있는데 대체 후배는 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빙하시는 아주머니 보기도 살짝 민망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공간에서 저 혼자 달랑 앉아있는 자리에 상주가 와보지도 않는 이 광경이 누가 보기에도 낯설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식사를 마치자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얼른 커피 믹스를 타주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올라가는 기차편을 끊어놓은 터라 더는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은 서운한 마음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후배의 얼굴을 마주하며 꼭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니 그때서부터는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간다고 후배에게 말하러 가기도 그렇고 인사도 안 하고 조용히 빠져나오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식장을 나올 수 있을지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다른 문상객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려면 후배는 자리를 지켜야 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저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온 제 자신이 쫄보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서운한 제 감정을 후배에게 들킬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저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후배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로라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물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배는 단 한마디 말도 저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문자라도 한 통 보내주면 얼었던 제 마음도 눈 녹듯 풀릴 텐데 그것을 바라는 마음마저도 욕심인가 봅니다. 그 일 때문일까요? 퇴직 후 이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진심으로 다가가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부터 봐야 하는 상황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마도 제가 퇴직을 해서겠지요. 그래도 그 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배에게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